손주가 내 무릎에 앉지 않는 이유, 그 냄새 때문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이 부위만 씻으면 정말 사라집니다. 여러분, 왜 아이들이 할머니 곁에 오래 머무르지 않으려 할까요? 그 특유의 냄새 알고 보니 단 이곳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 집 가기 싫어. 왜? 할머니 좋아하잖아. 근데 할머니 옆에 있으면 좀 이상한 냄새가 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녀를 사랑으로 키워온 정순자 어르신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은 매일 샤워하고 옷도 자주 갈아입고 청결하다고 생각했는데 사랑하는 손녀의 한마디가 마음 깊은 곳까지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정 어르신은 조용히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내가 진짜 냄새가 나는 걸까? 온몸을 다시 한번 씻고 머리카락도 말끔히 감았지만 마음속에 남은 그 말은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들이 자꾸 창문을 열거나 같이 있던 아이가 어느새 멀찍이 떨어져 있고 내가 앉은 옆자리에 사람들이 잘 안 앉는 것 같은 느낌. 말로는 하지 않지만 어딘가 불편해하는 눈치. 혹시 내 몸에서도 냄새가 나는 걸까? 오늘 영상에서는 노인 냄새라고 불리는 그 냄새가 왜 나는지, 실제로는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이건 누구 탓이 아니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방법만 알면 충분히 말끔히 없앨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더 가까이 지내고 싶은 분들, 혹시 내가 그런 냄새를 풍기고 있지 않을까 걱정되셨던 분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냄새의 진짜 원인과 해결 방법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인 냄새, 이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절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뀝니다. 젊었을 때는 몸속에 노폐물이 땀이나 소변으로 잘 빠져나가지만 나이가 들면 몸속에 기름기나 노폐물이 잘 빠지지 않고 피부에 조금씩 남게 돼요. 특히 겨드랑이, 등, 목 뒷부분, 귀 뒤쪽 같은 잘 안 보이고 안 씻게 되는 곳에 쌓이게 되죠. 이런 노폐물들이 산소랑 만나면서 쾌쾌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전문적으로는 노렌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인데 쉽게 말하면 기름기 찌꺼기에서 나는 냄새예요. 게다가 나이가 들면 피지선 활동은 줄어드는데 피부 표면의 수분도 줄어들고 땀이 예전처럼 잘 안 나요. 그러다 보니 몸속 노폐물이 땀으로 배출되지 않고 피부에 남아서 쌓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 냄새가 한번 생기면 스며들듯이 몸에 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몰라도 주변 사람들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냄새는 어느 부위에서 가장 많이 날까요? 놀랍게도 입 냄새도 겨드랑이도 아니에요. 바로 등과 목 뒤, 그리고 귀 뒷부분입니다. 이 부위는 거울로도 잘 안 보이고 샤워할 때도 그냥 지나치기 쉬운 곳이죠. 특히 귀 뒤쪽은 하루 종일 땀이 고이기도 하고 세균이 자라기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매일 샤워하더라도 이 부위 하나 안 닦으면 냄새는 그대로 남게 되는 겁니다. 혹시 샴푸만 하고 목 뒤나 귀 뒤는 그냥 헹구고 끝내시지 않으셨나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그 냄새는 사라집니다. 첫 번째 습관, 귀 뒤, 목 뒤, 겨드랑이는 반드시 손으로 닦기. 샤워할 때 바디워시를 몸에 바르긴 해도 등이나 귀 뒤쪽은 대충 헹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부위는 노폐물과 땀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특히 귀 뒤는 하루 종일 안 씻으면 기름기와 각질이 쌓이기 딱 좋은 장소예요. 그래서 꼭 샤워할 때 손이나 부드러운 타월로 귀 뒤, 목 뒤, 겨드랑이까지 꼼꼼하게 닦아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거칠게 문지르면 피부가 상할 수 있으니 부드럽게 꾸준히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습관, 면 소재 옷 자주 갈아입기.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고 겨울에도 몸속 노폐물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 노폐물이 옷에 그대로 남으면 냄새가 옷에 스며들어요. 특히 속옷, 내복, 목이 닿는 옷깃 부분은 하루만 입어도 냄새가 배기기 쉬워요. 되도록 면 소재 옷을 입고 하루에 한 번은 속옷과 겉옷을 갈아입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건 정말 냄새 관리의 핵심이에요. 세 번째 습관, 향기보다는 청결이 먼저다. 냄새가 나니까 향수나 스프레이로 덮어버리려는 분들 계세요. 하지만 향수는 일시적일 뿐이고 냄새가 나는 상태에서 뿌리면 불쾌한 냄새가 더 섞여서 더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중요한 건 씻는 것, 닦는 것, 갈아입는 것이 먼저예요. 냄새를 없애는 기본은 청결, 향기는 그 다음입니다. 네 번째 습관, 등은 도구를 써서라도 닦자. 등은 손이 잘 안 닿는 부위예요. 그래서 보통 비누칠만 하고 넘어가지만 등이 바로 냄새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긴 수건형 바디브러시나 등 전용 샤워솔을 활용해서 꼼꼼하게 닦는 게 중요해요. 목 뒤부터
등 중간까지 가능한 매일 한 번씩 기름기 제거한다는 느낌으로 샤워하면 훨씬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습관, 잠들기 전 세수는 필수. 낮에 땀 흘리고 먼지 묻은 얼굴로 자면 얼굴뿐 아니라 귀 뒤, 목 주위, 베개까지 냄새가 남아요. 밤에 잠들기 전엔 꼭 세수하고 귀 뒤, 목 뒤까지 물수건이나 손으로 가볍게 닦아주세요. 그리고 베개 커버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해 주는 게 좋아요. 냄새가 쉽게 스며드는 패브릭이기 때문에 잘 때 숨 쉬는 동안 다시 흡입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더 쉬워요.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몸 밖을 씻고 닦는 방법이었죠. 하지만 노인 냄새는 겉보다 속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는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줄여서 냄새의 뿌리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르신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음식, 생활습관, 그리고 민간요법 위주로 소개할게요. 첫 번째, 하루 한 잔 미지근한 물 플러스 레몬 한 조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에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마셔보세요. 레몬은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부 건강과 냄새 개선에도 효과적이에요. 단, 속이 약한 분들은 공복에 너무 신맛이 강하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레몬 물을 조금씩 마시면서 몸에 맞춰가면 좋아요. 두 번째, 냄새 없애는 대표 음식 미역, 다시마, 생강, 파슬리. 미역과 다시마는 몸속 중금속과 노폐물을 흡착해서 배출하는 데 탁월해요. 생강은 혈액순환을 도와서 땀 배출을 원활하게 만들어 노폐물이 쌓이지 않게 해줘요. 그리고 파슬리는 몸속 방향제라고도 불립니다. 입 냄새, 땀 냄새, 채취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 식품들을 밥이나 국, 찜에 살짝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장 건강이 곧 냄새 해결의 열쇠. 장 안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면 몸 전체에서 불쾌한 냄새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장 운동이 중요합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한 끼라도 가볍게 먹고 요구르트, 유산균, 식이섬유가 풍부한 나물류를 드시는 걸 추천해요. 특히 현미밥 플러스 나물 반찬은 장 건강에 최고입니다. 네 번째, 운동은 향수보다 강하다. 땀을 흘리는 것 자체가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운동을 안 하면 땀이 정체돼서 역한 냄새가 생길 수 있어요. 가볍게라도 매일 20분 이상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땀이 났다고 바로 씻지 않으면 오히려 냄새가 심해질 수 있으니 운동 후에는 꼭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고 몸을 잘 말려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자연 재료로 만든 냄새 제거제. 알루미늄이 없는 무자극 제품을 겨드랑이나 목 뒤에 살짝 발라주면 하루 종일 산뜻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단, 이 냄새 제거제는 씻지 않고 덮는 용도가 아니라 청결을 유지한 후에 보조제로 쓰는 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몸속부터 바꿔주면 외부에서 씻는 것만으론 잡히지 않던 은은한 냄새까지도 점점 사라져요. 나는 매일 비누로 씻는데 왜 냄새가 날까?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하세요.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아주 흔한 착각이 숨어 있어요. 씻기만 하면 냄새가 안 난다는 생각, 사실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오해, 향이 강한 비누와 바디워시를 쓰면 냄새가 가려질 거라고 믿는 것. 하지만 향이 강한 제품은 오히려 냄새와 섞이면서 더 역한 냄새를 만들 수 있어요. 특히 땀이 많이 나는 부위에 화학 성분이 남으면 피부 자극과 염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향은 덮어주는 역할일 뿐 근본적인 냄새의 원인을 없애주진 않아요. 두 번째 오해, 하루 두세 번 샤워하면 괜찮다? 자주 씻는 건 좋은 습관이지만 어떻게 씻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뜨거운 물로 오래 씻거나 때를 세게 밀면 피부 보호막이 손상되고 오히려 땀 냄새가 더 잘 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 그 피지가 산화되면 특유의 노인 냄새로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 오해, 향수로 덮으면 되지. 향수를 뿌리면 순간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땀과 섞이면 오히려 독한 냄새로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젊은 사람들 코에는 그 냄새가 훨씬 더 진하게 느껴진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특히 손주들이 싫어하는 건 이런 냄새의 충돌 때문일 수 있어요. 네 번째 오해, 겨드랑이 냄새만 잡으면 된다. 많은 분들이 냄새의 중심은 겨드랑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겨드랑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목 뒤, 등, 배꼽 주변, 발목, 발가락 사이 이런 잘 안 씻게 되는 곳이 더 중요해요. 특히 배꼽은 잘못 씻으면 염증 생기기 쉬우니 면봉이나 부드러운 수건으로 조심히 관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오해, 속옷만 자주 갈아입으면 된다. 속옷은 기본이고요. 속옷 위에 입는 내복, 셔츠도 땀을 머금기 때문에 최소 이틀에 한 번은 갈아입는 게 좋아요. 특히 겨울철에도 땀이 나기 때문에 겉옷보다 몸에 직접 닿는 옷을 자주 갈아입는 습관,
이게 냄새를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 냄새가 안 난다고 느껴지면 안심한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나이가 들면 후각도 함께 둔해지기 때문에 자신의 냄새를 잘 못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괜찮다고 느껴도 주변 사람들은 숨 참고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이처럼 잘못된 상식과 습관은 냄새를 없애기보다는 오히려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향으로 가리는 대신 뿌리부터 없애는 방법으로 바꿔야 해요. 나는 하루에 3번 칫솔질도 꼼꼼히 하는데 왜 입냄새가 날까? 이 질문 정말 많은 어르신들께서 하세요.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입냄새는 단순히 칫솔질만으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냄새의 진짜 원인은 입안 어디에서 오느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입냄새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혀입니다. 우리가 보통 치아는 열심히 닦아도 혀는 제대로 닦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혀 표면에 흰색이나 누런 설태가 끼어 있는 걸 본 적 있으시죠? 이 설태가 바로 세균 덩어리입니다. 음식 찌꺼기, 침, 세균이 섞여서 만들어진 것으로 냄새의 핵심 근원지예요. 특히 나이가 들면 침 분비가 줄어들고 입안이 마르기 쉬운데 이건 세균이 더 활발히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 냄새가 더 심하게 나는 거예요. 이건 청결 문제가 아니라 나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도 냄새의 또 다른 원인이 됩니다. 특히 틀니를 사용하는 분들은 틀니 속에 낀 세균이나 음식물이 냄새를 유발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런데 이걸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냥 물로만 씻고 끝내버리죠. 틀니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냄새는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많은 분들이 놓치는 편도 결석이라는 것도 있어요. 편도선 뒤쪽에 생기는 작고 누런 결석처럼 생긴 것들인데 입을 벌릴 때 목 안쪽에서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생기면 굉장히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잘못 건드리면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비인후과에서 꼭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 문제도 입 냄새와 연관이 있어요. 위염, 역류성 식도염, 위산 과다 같은 문제가 있으면 위에서 올라오는 가스가 냄새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입 냄새가 심해지는 분들, 그리고 트림할 때 냄새가 느껴지는 분들은 위 건강을 꼭 점검해 보셔야 해요. 그럼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혀 클리너 사용하기. 칫솔 대신 혀 전용 클리너를 써서 아침, 저녁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절대 세게 긁지 마시고 혀의 중앙부터 뒤쪽까지 부드럽게 쓸어주는 게 중요해요. 둘째, 입 마르지 않게 하기. 물을 자주 마시고 입이 마를 때는 무가당 껌이나 입안 촉촉하게 하는 구강 스프레이를 활용하세요. 입안이 촉촉하면 세균 번식이 줄어듭니다. 셋째, 음식 섭취 후 꼭 치간 칫솔 사용하기. 양치 후에도 음식물이 남기 쉬운 어금니 사이 틈새는 치간 칫솔이나 치실로 마무리해 주세요. 칫솔만으로는 절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아요. 넷째, 정기적으로 이비인후과 진료받기. 편도 결석이 자주 생기거나 목 깊숙한 곳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느낌이 들면 자기 진단보다 전문가 진단이 우선입니다. 이렇게만 실천하셔도 할머니 오늘은 향기 나요. 이런 말 분명히 듣게 되실 거예요. 발냄새, 조용히 퍼지는 그 냄새의 정체. 할머니 발에서 이상한 냄새나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해서 발에서 꼭 냄새가 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의 여러 기능이 예전 같지 않게 되면서 예기치 않은 냄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분들이 발 냄새로 고민하십니다. 심지어 매일 씻고 양말도 자주 갈아 신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왜 발에서 냄새가 날까요? 사실 발냄새는 단순히 씻지 않아서 나는 게 아닙니다. 씻은 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핵심이에요. 발에는 땀샘이 많아서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으면 발에 땀이 차고 습해집니다. 특히 여름철엔 발이 습기와 열로 인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죠. 이 세균들이 각질과 땀을 분해하면서 특유의 시큼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 발톱 무좀도 냄새의 큰 원인입니다. 노화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면 무좀균이 쉽게 침투하고 발톱이 두꺼워지거나 누렇게 변하면서 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바로 신발 관리입니다. 똑같은 신발을 며칠 연속으로 신으면 신발 안에는 땀과 세균이 쌓여 냄새의 저장소가 됩니다. 그 신발을 다시 신는 순간 냄새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발을 씻은 후 완전히 말리세요. 수건으로 닦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선풍기 바람이나 드라이기 찬 바람으로 바짝 말려야 합니다. 남은 습기는 곰팡이와 냄새의 원인입니다. 둘째, 발에 항균 풋 파우더나 풋크림을 바르세요. 씻고 말린 발에 항균 기능이 있는 풋 제품을 발라주면 땀과 세균 증식을 막아줍니다. 특히 무좀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신발은 번갈아 신으세요. 하루 신은 신발은 이틀 이상 쉬게 해주세요. 햇빛에 말리거나 신발 안에 숯, 소금,
신발 전용 탈취제를 넣어 습기를 제거해 주세요. 넷째, 무좀은 방치하지 말고 치료하세요. 무좀은 냄새를 유발할 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전염됩니다. 약국 연고로는 완치가 어려울 수 있으니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다섯째, 양말도 중요합니다. 면이나 기능성 소재의 양말을 신고 하루에 한 번 이상 갈아 신어주세요. 땀이 많은 분들은 하루 2번 이상 양말을 교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5가지만 실천해도 발냄새는 정말 크게 줄어듭니다. 발냄새 때문에 손주가 안 안기던데 요즘은 먼저 다가와요. 실제로 이런 반응 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 냄새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만 신경 써주면 됩니다. 할머니 목에서 이상한 냄새나 이마에 상처받은 어르신들 한두 분이 아닙니다. 특히 손주들이 얼굴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거나 포옹을 피할 때 우리는 종종 이유를 몰라 속상해하죠. 하지만 의외로 그 원인은 우리가 잘 신경 쓰지 못한 아주 작은 습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땐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냄새가 심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 호르몬 변화 때문입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피지 분비의 성분이 바뀌고 노폐물 배출 능력도 떨어져 냄새가 더 쉽게 납니다. 둘째, 의류 관리에 문제도 있습니다. 겨드랑이에 땀이 밴 옷을 오래 입으면 섬유에 세균이 쌓이면서 씻어도 냄새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씻을 때 손으로 문지르기. 바디워시를 바르고 거품을 내는 것도 좋지만 손으로 직접 귀 뒤, 목 뒤, 겨드랑이를 문질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수건으로는 닿지 않는 미세한 주름과 굴곡이 손으로는 닦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전용 수건을 따로 사용하기. 목과 귀 뒤, 겨드랑이를 닦는 전용 수건을 따로 두고 매일 세탁해 주세요. 수건 자체에 남은 냄새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땀이 많다면 겨드랑이 전용 패드나 탈취제 사용하기. 여름철이나 외출이 잦은 날엔 겨드랑이 패드나 저자극 탈취제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알레르기나 피부 민감하신 분은 성분을 꼭 확인하세요. 넷째, 목 뒤, 귀 뒤는 물티슈나 미온수 적신솜으로 자주 닦기. 외출 후나 잠자기 전 세수할 때처럼 가볍게 귀 뒤, 목 뒤를 한 번 더 닦는 습관만으로도 냄새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옷은 매일 갈아입기. 특히 속옷과 속셔츠, 땀 냄새는 피부보다 섬유에 더 오래 남습니다. 땀에 젖은 옷을 하루 이상 입으면 냄새가 축적되죠. 겉옷보다도 속에 입는 옷을 매일 갈아입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냄새 문제를 해결하니 다시 스킨십이 자연스러워졌다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노인 냄새, 부끄러움이 아니라 정보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인 냄새는 그냥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실제로 노인 냄새에는 과학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이 냄새의 핵심은 바로 논내날이라는 물질입니다. 생소하신가요? 이 물질이 바로 특유의 쾌쾌한 노인 냄새의 주범입니다. 논내날은 피지와 땀이 오래된 각질과 만나면서 산화될 때 강한 냄새를 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겨드랑이, 목 뒤, 귀 뒤 등 가슴 부위에서 주로 발생하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씻어도 이런 곳까지 제대로 씻지 않으면 냄새는 계속해서 남게 됩니다. 혹시 누군가가 말은 안 하지만 슬쩍 나를 피한 적 있나요? 가까이 오지 않고 말없이 고개를 돌리거나 창문을 여는 그 순간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 내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지금부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그 냄새 해결법 알려드립니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3가지만 지켜도 냄새는 충분히 줄어듭니다. 첫째, 각질 제거가 핵심입니다. 논내날은 오래된 각질에서 더 많이 생깁니다. 주 2, 3회 스크럽 타월이나 부드러운 떼수건을 이용해서 목 뒤, 귀 뒤, 겨드랑이 등의 각질을 살살 제거해 주세요. 단,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상할 수 있으니 부드럽게 해주세요. 둘째, pH가 약산성인 바디 클렌저 사용하기. 일반 비누보다 약산성 클렌저가 피부를 자극하지 않고 노폐물을 부드럽게 제거해줍니다. 특히 피지 분비가 많은 등이나 가슴 부위는 약산성 제품으로 집중 세정해주세요. 셋째, 식습관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 인스턴트 식품은 피지 분비를 늘려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채소, 과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비타민C, 아연, 오메가3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챙기면 냄새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논내날은 우리가 막연히 느끼는 노인 냄새의 정체입니다. 알고 나면 두렵지 않아요. 잘 관리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고
심지어 향기로운 채취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요즘 할머니는 뭔가 포근한 냄새가 나요.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이제 정리해 볼까요? 냄새는 특별한 약보다 생활 속 습관 개선으로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세요. 단순히 땀을 씻는 게 아니라 밤새 생긴 노폐물과 피지, 각질을 씻어내는 겁니다. 샤워할 때는 귀 뒤, 목 뒤, 겨드랑이, 등, 발가락 사이를 손으로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고 최소 30초 이상 문지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샤워 후엔 반드시 물기를 완전히 닦고 필요하면 뽀송한 파우더나 항균 로션을 바르세요.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은 얇은 속옷이나 땀 흡수용 패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의류는 통풍이 잘 되는 면소재를 추천드리고 하루 한 번 이상 갈아입는 것이 기본입니다. 속옷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입은 속옷은 다시 입지 마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음식 습관입니다. 냄새는 겉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몸속에서 나는 경우도 있어요. 육류, 기름진 음식, 유제품, 인스턴트 음식 위주로 식사하면 냄새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채소, 과일, 물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면 채취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향수로 가리자는 생각보단 근본적으로 냄새를 없애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내 몸을 사랑하고 청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냄새도 향기로워집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향기, 그건 당신의 정성과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조금 뜨끔하셨다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던 거니까요. 냄새는 나이 탓이 아니라 정보의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 따뜻한 물로 몸을 씻고 구석구석 깨끗이 닦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손이 잘 안 닿는 곳부터 사랑해 주는 게 나를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자신감, 가족의 미소, 삶의 품격까지 바꿔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더 상쾌하고 향기롭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냄새 없는 나 함께 만들어가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